올해 유럽의 겨울은 유독 춥습니다. 정치 지형도 매섭게 변했죠. 유럽 전역이 우측으로 기울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거든요. 극우라 불리던 세력들이죠. 이제는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유럽의회 지형이 바뀐 겁니다. 시민들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변화를 강력히 원했으니까요. 기존 정치는 힘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요구된 거죠. 이 흐름은 갑작스럽지 않아요. 지난 몇 년간 누적된 결과죠. 경제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삶이 팍팍해진 탓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에너지 가격도 급등했거든요. 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죠. 특히 제조업 붕괴가 컸습니다. 공장들이 문을 닫았으니까요.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죠. 독일의 사례를 볼까요? 유럽의 경제 엔진이었죠. 하지만 최근엔 식었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산업 현장은 활기를 잃었어요. 수출 경쟁력도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죠. 국내 투자가 위축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민자가 늘었죠. 사회적 갈등의 불씨였습니다. 복지 혜택 논란도 있었고요. 자국민 우선주의가 퍼졌죠. 난민 수용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지방정부 예산도 바닥났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치안 불안을 호소하거든요. 정치권은 해법을 못 찾았죠. 기존 정당들은 무력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모습이었죠.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 틈을 우파 정당이 파고들었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경 통제를 약속했으니까요. 자국민 보호를 외쳤습니다. 프랑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중도 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죠. 좌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파리 시내 분위기도 변했죠. 시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찰과의 대치도 잦아졌고요. 사회적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변했습니다. 우파 연정이 자리를 잡았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정책이죠. 출산율 저하 문제도 다룹니다. 자국민 출산을 장려하거든요.移民보다는 출산을 택했죠. 인구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겁니다. 북유럽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보세요. 관용의 나라로 불렸었죠. 이제는 문을 걸어 잠깁니다. 복지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자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죠. 이민자 혜택을 줄였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네덜란드의 변화도 놀랍죠. 자유주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파 정당이 압승을 거뒀죠. 주택난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합니다. 이민자 탓으로 돌리게 됐죠. 유럽연합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회원국들과 마찰을 빚으니까요. 통합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죠. 브뤼셀의 권위는 떨어졌습니다. 지시가 먹히지 않거든요. 각국은 독자 노선을 걷죠. EU법보다 국내법을 우선합니다. 국경 검문이 부활했습니다. 송겐 조약이 무색해졌죠. 자유로운 이동이 막혔습니다. 여권검사가 일상이 됐죠. 여행객들은 불편을 겪습니다. 물류 이동도 지체되거든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보가 우선이라죠. 환경정책도 후퇴하고 있어요. 그린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컸으니까요. 환경 규제를 반대했습니다. 트랙터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도심을 마비시켰던 사건이죠. 농업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생존권을 요구한 외침이었죠.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섰죠. 탄소 감축 목표를 낮췄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도 미뤘고요. 현실적인 타협을 한 셈이죠. 전기차 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이죠.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습니다. 친환경 전환이 늦어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청년층도 주도해요. 과거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젊은 층이 우경화되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 탓이죠. 일자리는 없고 집값은 비싸죠.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표심이죠. SNS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들이 인기를 끌죠. 자극적인 메시지가 퍼집니다. 복잡한 설명은 외면받고요. 단순한 해결책에 열광하죠. 알고리즘이 확증 편향을 낳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배척하죠. 사회가 점점 쪼개집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갈등이 있죠. 역사 교육을 두고 다툽니다. 자국 중심 서술을 강조하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려 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축소되었습니다. 통합보다는 동화를 요구하죠. 언어 습득을 강제합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 하죠. 종교적 갈등도 무시 못해요.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이죠. 공공장소 규제가 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 논란도 있고요. 치안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죠. CCTV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도 도입했죠.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지지 여론이 높아요. 안전이 더 중요하단 거죠. 범죄율 증가에 민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거든요. 교도소 수용 인원도 늘었죠. 법 집행이 엄격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죠. 작은 범죄도 용납하지 않아요. 언론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입지가 줄었죠. 정부의 간섭이 늘어났거든요.
편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죠. 대한매체가 급성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영향력 있죠. 기성 언론을 불신하니까요. 직접 소통을 선호하게 됐죠. 문화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전통 예술만 우대받습니다. 실험적인 예술은 외면받죠. 영화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심 고치 작품이 늘었죠. 비판적인 목소리는 줄고요. 자기 검열이 심해졌습니다. 국제관계도 복잡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죠. 독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무조건적인 동맹은 없어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죠. 자주 국방을 강조합니다. 군비 증강에 나섰거든요.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죠. 징병제 논의도 다시 나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도입했죠. 안보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의무가 늘었죠. 우크라이나 지원도 변수예요.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지원을 줄이자는 목소리죠. 자국 경제가 먼저라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묘하죠. 에너지 수급이 문제니까요. 실리 외교를 추구합니다. 제재 효과에 의문을 품죠. 중국과의 관계도 재조정하죠. 경제적 의존도를 낮춥니다. 디리스킹 전략을 쓰거든요.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졌죠. 자국 산업 보호가 최우선이죠.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입품 규제를 강화했고요. 무역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기술 주권도 강조하고 있죠. 빅테크 규제를 강화합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 하죠. 미국 기업에 벌금을 매깁니다. AI 규제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죠. 기술 발전보다 통제입니다. 윤리적 기준을 높였거든요. 유럽의 인구 구조는 늙어가요.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죠.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죠. 은퇴 연령을 늦추려 합니다. 노인 빈곤율도 문제거든요. 세대 간 갈등이 커집니다.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죠. 의료 시스템도 붕괴 직전이죠.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의료진 부족이 심각하거든요. 해외 인력 수입도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겹쳤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죠. 단순한 해법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났죠. 그래서 강한 리더를 원해요. 결단력 있는 지도자죠. 복잡한 절차는 싫어합니다. 빠른 해결을 요구하거든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있죠. 하지만 대중은 열광합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니까요. 소외감을 달래주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적응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분명한 건 변화가 왔다는 거죠.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해요. 시골 마을은 비어갑니다.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죠. 도시로만 사람이 몰립니다. 이 격차가 정치에 반영됐죠. 지방은 우파를 지지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반란이죠. 도심 엘리트들을 불신해요. 농촌 지역의 박탈감은 크죠.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니까요. 병원도 학교도 멀어졌습니다. 정부가 버렸다고 생각하죠. 이 분노가 투표로 이어졌죠.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중앙정치를 흔들고 있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여성들의 표심도 변했죠. 안전 문제를 중시합니다. 밤거리 보행이 두렵거든요. 치안 공약에 반응했습니다. 과거엔 좌파 지지가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실적인 위협 때문이죠. 이념보다 안전을 택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는 위축됐죠. 전통 가족관이 강조되니까요. 관련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보수화됐죠. 공공도서관 검열도 있어요. 일부 도서가 퇴출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해하다는 거죠. 가치관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학가 분위기도 달라졌죠. 정치적 올바름에 지쳤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원하거든요. 이념 강요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학생단체가 생겼죠. 보수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캠퍼스 지형도 변한 겁니다. 유럽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죠. 통합의 꿈은 멀어졌습니다. 각국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연대는 약해지고 있어요. 국익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협력보다는 경쟁을 택하죠. 이 거대한 흐름은 지속될까요?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대안 세력이 없으니까요. 유권자의 마음을 못 얻었죠. 우리는 이 현상을 봐야 해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와도 닮았습니다. 많은 시사점을 주거든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그렇죠. 사회적 갈등 양상도 비슷해요. 경제적 불평등도 문제입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할 때죠. 유럽의 오늘을 직시합시다. 변화의 원인을 분석해야죠.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도전이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럽은 실험 중입니다. 거대한 정치적 실험이죠. 그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우향우의 바람은 멈출까요? 아직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는 다시 그려졌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변화를 예의주시해야죠. 국제정세가 요동치니까요. 우리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럽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깊이 고민해볼 문제입니다.